안녕하세요. 오늘도 성탄하셨나요? 경제 전문 BJ 럭키 J입니다. 자, 오늘은 동신건설과 정다운 두 종목을 좀 비교하면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재명 씨 관련주죠? 시작합니다. 자, 이재명 씨 관련주로는 저는 동신건설 쪽으로 오히려 대표주로 좀 보고 있어요. 뭐 대장주야 뭐 개인 판단하기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저는 동신건설을 좀 대표주로 보고 있어요. 과거에 비해서 어마어마하게 올랐죠. 근데 정다운 주식 같은 경우 요렇게 보시면 최근 흐름이 굉장히 좋아요. 그렇죠. 자, 3,400원대에서 4,800원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일시적으로 조정을 받지만 좀 이 부분에서 뭔가 흐름이 좀 좋아요. 반면에 동신건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에 뭐 6월 18일자라든지 이런 기준에서는 정다운에 비해서는 그렇게 크게 상승을 하고 있진 않고요. 물론 개별 종목으로서의 그런 악재 호재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이재명 씨 관련해서 이 종목이 뭐 많이 올랐네 어쩌네 이렇게까지 순수하게 말할 수는 없어요. 하지만 한번 보자고요. 자, 전체적인 흐름을 보시면 덕성보다 정다운이 지니고 있는 강점은 뭘까요? 제일 중요한 건 이거죠. 기존에 2,500원 선에서 등락을 하다가 지금은 두 배도 안 올랐어요. 작년 뭐 8월 요 기준으로 보시면. 하지만 덕성은 어떻다? 만원 초반대에서 5만원까지 올랐다. 그 말은 뭐죠? 최하 4배에서 5배까지 주가가 상승을 한 상황이죠. 그래서 어떻다? 이재명 씨 관련해서의 호재로서 움직임은 덕성은 많이 강했지만 실질적으로 너무 많이 상승한 부분 때문에 위험도가 좀 있다. 예를 들어서 이재명 씨 악재가 발생을 하거나 이낙연 씨가 갑자기 좋아지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이 동신건설에 대한 위험도가 좀 크다. 또는 윤석열 씨가 너무 강하게 간다. 그리고 보수 쪽이 지지도가 너무 높아지고 진보 지지도가 많이 낮아진다. 그랬을 경우에도 동신건설은 위험도가 크죠. 하지만 정다운 요 종목은 어떻다? 과거에 비해서 기껏해야 두 배도 안 올랐잖아요. 44,400원 수준이면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때만 해도 34,000원도 채 안 된 시점에서 저평가되어 있다 생각을 하고 또 최근에도 20%씩 4,800원 요선까지 올랐던 부분이에요. 최근 10% 정도 살짝 조정이 됐네요. 이때는 너무 강하게 올랐으니까. 제가 덕성과 서현탄 메탈 설명드릴 때도 서현탄 메탈의 강점은 뭐다? 주가가 덕성에 비해서 많이 오른 게 아니기 때문에 악재에서 많이 떨어지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를 한 부분도 있죠. 실질적으로 정다운 같은 경우 동신건설에 비해 주가가 많이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조정을 받았거나 이제 이재명 씨가 대통령 당선 확률이 너무 현저히 낮아졌을 경우에도 위험도가 정다운 같은 경우 좀 적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? 4월 8일자 같은 경우에도 12% 급등을 하고 우상향으로 계속 가고 있는 부분은 충분히 투자 메리트가 있다고 판단이 되지요. 왜냐면 무조건적으로 동신건설이 이재명 씨 호재에 따라서 많이 움직였다고 해서 앞으로도 그렇게 하라는 법은 없거든요. 만약에 정다운 주식이 조금 더 이재명 씨와 관련이 높다라고 시장에서 반응을 한다 또는 동신건설과 크게 밀리지 않는다 정도로 판단을 하더라도 정다운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그동안 많이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재명 씨 관련 호재에 따라서 빠르게 크게 움직일 확률이 높다라고 판단이 됩니다. 자, 그러면 어떻다? 일단 6월 29일 화요일 기준에서는 윤석열 씨 대선 출마가 좀 앞두고 있죠. 그게 악재로 이재명 씨 관련주에 반응이 적용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. 왜냐? 이재명 씨 관련해서 호재가 있죠. 경선이 좀 앞서서 이루어지기로 했어요. 뒤로 밀리지 않고. 만약에 경선이 연기가 됐다. 만에 하나 뒤로 몇 달 연기가 되었을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그 기간 동안 어떻게 될지 몰라요. 이낙연 씨가 좀 더 올라올 수도 있고 이재명 씨가 좀 더 줄어들 수도 있고 다른 대선 후보들이 힘을 낼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지만 지금은 경선이 기존 스케줄에서 큰 변동 없이 가도록 결정이 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재명 씨에게는 큰 호재라고 볼 수가 있죠. 물론 윤석열 씨 관련해서 호재가 있기 때문에 약간의 악재라고 판단이 될 수 있지만 오히려 경선을 빨리 한다는 개념으로서는 이재명 씨 관련주로서 오히려 더 호재일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. 그리고 나서 언제가 또 주가 급등을 할까요? 경선 뚜껑을 열고 뭐 서로 토론회도 하고 여러 가지 뭐 경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이런저런 이슈들이 있겠죠.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낙연 씨 같은 경우 사람은 좋아 보이고 진중해 보이고 문제는 없어 보이고 뭐 다른 주자들도 마찬가지예요. 그런 부분이 있긴 하겠지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재명 씨는 약간 요 같은 부분이 있어요. 좀 머리가 잘 돌아가고 이런 정책을 내놓는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판단이 빠른 부분이 있어요. 물론 그것 때문에 여권에서 1위이기도 하죠. 하지만 경선 레이스 과정에서 토론을 하거나 여러 가지 정책 발표를 할 때마다 이재명 씨가 좀 우세할 확률이 높아요. 그렇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정다운
동신건설 다 호재로 작용을 한다고 볼 수 있고요. 하지만 좀 지켜보셔야 되겠죠. 제3의 인물이 돌풍을 일으킬 때는 실질적으로 크게는 급락할 확률은 없지만 이재명씨 관련주가 조금 조정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 예상을 하시고요. 저는 제가 판단했을 때 동신건설도 그렇고 정다운도 그렇고 지금 상황에서 4,000원, 예를 들어서 정다운 같은 경우 4,000원 미만까지 조정을 쉽게 받지는 않을 것 같아요. 또는 조정을 받더라도 3,500원 밑으로는 조금 힘들 수도 있다라고 예상이 됩니다. 경선 과정에서 큰 악재가 발생하지 않는 한 주가가 조금 우상향으로 강하게 갈 확률이 높고요. 동신건설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만에 하나 지금 상황에서 정다운 주식이 6월 18일자 기준으로 급등한 부분 때문에 만에 하나 지금 4,000원까지 한번 조정이 되어준다면 지금 상황에선 동신건설은 뭐 딱히 조정이 될 확률이 드물잖아요. 동신건설은 53,000원 밑으로 조정을 받지 않는데 정다운 같은 경우에는 급등을 했기 때문에 급등 이전 가격인 4,000원 정도까지 조정을 받는다고 치면 오히려 정다운 쪽이 메리트가 있어 보여서 정다운 물량을 좀 늘려도 좋다고 보고요. 만약에 그런 상황이 아니다, 이대로 그냥 무난하게 가는 상황이라고 하면 일단은 동신건설 물량이 없으신 분들은 동신건설 물량을 조금 늘려두셔도 나쁘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. 자, 말 그대로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, 자, 정다운 주식과 동신건설 두 종목 다 이재명씨 관련주로서 지금 경선 호재를 앞두고 있어서 우상향할 확률이 높다고 판단이 돼요. 두 종목 다 매수를 하면 좋은데, 예를 들어서 동신건설만 있고 정다운이 없으신 분들은 정다운을 조금 매수하셔도 되고요. 둘 다 없는 분들은 동신건설을 일단 높이시는 게 좋다고 판단을 하고요. 둘 중에 한쪽이 조정을 받겠죠. 받는 경우가 있는데 한쪽은 조정을 받고 한쪽이 조정을 덜 받는다. 그럼 조정받은 쪽을 낮은 가격에서 매수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다고 추천을 드립니다. 자, 정다운 주식이 동신건설보다 조금 나은 점을 설명을 해드리면, 첫째, 정다운 주식은 그동안 많이 오르지 않았어요. 동신건설은 4배, 5배 이상으로 올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정다운이 2배도 채 못 간 상황에서 그 정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악재에 있어서 조정도 좀 더 많이 받을 확률이 높아요. 그래서 정다운이 그런 부분에서는 유리하다라는 점. 둘째, 최근 들어서 우상향하는 추세가 정다운이 좀 더 강하다. 물론 이 부분도 이재명씨 관련주 치고는 주가가 많이 오르지 않은 상황 때문에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상승 탄력이 또 강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정다운 주식이 메리트가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. 그렇게 해서 두 가지 면에서 정다운 주식이 조금 더 좋은 면이 있고, 반대로는 이제 동신건설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씨 관련주로서의 시장의 인식이 좀 강하죠. 말 그대로 대장주로서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동신건설은 안정적으로 호재에서 강하게 올라가고 악재에서 또 떨어지고, 요 반응 자체가 예상하기가 좀 편한 부분은 있어요. 그래서 어느 걸 더 매수하시고 어떻게 하시느냐는 개인의 선택에 달려 있고요. 저 같은 경우에는 두 종목 다 매수를 하고 있다가 일시적으로 한쪽이 너무 강하게 간다, 호재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일시적인 급등과 하락이 될 것 같다, 이런 경우에 물량을 좀 줄이시고 반대편의 상황을 보시고 또 많이 조정받은 건 물량을 또 늘리시고, 그런 방법도 좋은 투자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과거에 지방 재보궐선거를 앞두고도 어땠나요? 이때도 같이 윤석열 씨 관련주와 이재명씨 관련주가 같이 급등을 했어요. 그렇죠? 그리고 4월에 가서 어떻게 됐죠? 이때 보수 쪽이 진보보다 월등히 앞서다라는 부분이 느껴졌죠. 그와 더불어 윤석열 씨 관련주가 급등을 했지만 윤석열 씨 관련주가 상승하는 추세보다 이재명 씨 관련주가 조정받는 건 그다지 덜했어요. 일반적으로 보시면 조정을 받다가 상승을 하다, 조정을 받다가 상승을 하다, 실질적으로는 거의 제자리 걸음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. 그리고 나서 이후에 어떻게 됐다? 지방 재보궐선거가 끝나자마자 이제 이재명 씨 지지도가 올라갔을 때는 급상승을 해버린다. 이런 개념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? 윤석열 씨 관련주도 마찬가지예요. 이재명 씨가 조금 더 지지도가 높아지고 윤석열 씨 지지도가 흐지부지 하더라도 윤석열 씨 관련주가 조정되는 건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. 대신 이재명 씨 관련주가 또 급등하는 건 또 커질 것이다. 그렇기 때문에 반대의 성향도 마찬가지예요. 윤석열 씨 지지도가 높아질 때도 상승은 클 것이고 이재명 씨 조정은 그렇게 크진 않을 거예요. 그러면서 양쪽 테마주 전체적으로 우상향하면서 조금씩 갈 겁니다. 내년 3월이 대선이기 때문에 아직 많이 남았기 때문에 중간중간 물론 급락과 조정도 받을 수 있긴 하지만 결과론적으로 우상향하면서 갈 부분이기 때문에 윤석열 씨 관련주, 이재명 씨 관련주 할 거 없이 양쪽 다 포트폴리오에 담아 두시고요. 저는 이낙연 씨 관련주, 남산 알미늄 같은 경우도 좀 담아뒀어요. 이낙연 씨 지지도가 높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남선 알미늄도 담아뒀는데, 그런 식으로 본인께서
위험 부담을 좀 줄이면서 담아둬서 물량을 서로 이렇게 체크해 가시면 안정적으로 수익을 쌓아갈 수 있다고 봅니다. 물론 본인이 몰빵을 했다 뺐다 몸빵을 했다 뺐다 그렇게 할 경우 수익이 더 높아질 수 있어요. 하지만 만약에 그걸 정확하게 맞추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험도가 굉장히 커지겠죠. 그렇기 때문에 위험도를 줄이기 위해서 유력한 대선 후보 주자 몇 명의 주식 상황을 지켜보면서 물량을 늘리시고 줄이시고 반복해 가시면서 이익을 조금씩 눈덩이 쌓이듯 점점 쌓아 가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. 이상 경제 전문 BJ 럭키 제이였습니다.